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 그 속에 있던 남자는 시장 후보이자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우리 가족은 무너져 버릴 거예요. 제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제 아들과 그 남자와의 관계, 제 딸과 그 남자와의 관계. 서로 얽히고 얽힌 이 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결국 30년간 숨겨온 혈연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63세 박정옥입니다. 창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먼지 쌓인 상자에서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 결혼식 사진들이었죠. 한 장씩 넘겨보다가 갑자기 손이 멈춰버렸어요. 단체 사진 한 구석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한경수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그 사진에 경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제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아니, 정확히는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경수는 사람들 뒤편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슬픔과 원망이 섞인 표정이었죠. 제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걸 지켜보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녀 수진이 창고로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서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수진은 결혼식 사진을 보려고 했지만 저는 먼지만 날린다며 나가라고 했어요. 수진이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30년 전 그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경수와의 관계, 그리고 그 일로 인한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때 경수는 시의원이었어요.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이었죠. 저는 그의 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 터진 정치 스캔들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이었어요. 경수는 깨끗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문제였죠. 저도 그 일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 인멸을 도왔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경수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결국 모든 게 밝혀지면서 경수는 정계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모든 책임을 지고 싶었지만 경수가 막았어요. 대신 저보고 멀리 가라고 했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로 왔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한정식집을 차렸습니다. 아이들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경수를 혼자 두고 온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사진첩을 다시 넘겨봤어요. 제 웨딩드레스 모습, 웃고 있는 가족들, 축하해주는 사람들. 모든 게 행복해 보였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경수가 시장 후보로 나선다는 소식이었어요. 30년 만에 정계로 복귀하는 거였죠. 화면 속 그의 모습은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장이 되겠구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혼은 했을까요? 아이들은 있을까요? 저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을까요? 사진첩을 덮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떠오르네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창고 밖으로 나오니 수진이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를 닮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닮은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옆모습이 그랬죠. 착한 딸이에요. 시청에서 홍보실 팀장으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줍니다. 장남 도훈이는 자기 사업만 챙기는데 수진이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타입이죠. 그런 수진을 보니 더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이 아이가 겪을지도 모를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도훈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까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경수가 시장이 되면 이 동네에도 자주 올 텐데요. 혹시 한정식 집에도 올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전 그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에서 꺼낸 작은 추억 조각이 제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곧 폭풍이 될 것 같았어요.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평범한 삶을 뒤흔들 폭풍 말입니다. 직원이 급하게 와서 말했어요. 한경수 후보가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언제냐고 물으니 지금이라고 했어요. 선거 유세차 이 동네 돌아다니시는데 점심 드시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30년 만에 마주치게 되는 건가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말입니다. 직원이 특별히 준비할 게 있냐고 물었지만 평상시처럼 하면 된다고 답했어요. 침착한 척했지만 속은 난리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급하게 화장을 고치고 앞치마를 정리했습니다. 수진이 불이 나게 들어왔어요. 시청에서 연락받고 온 거였죠. 한경수 후보가 오신다면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왜 안 괜찮겠냐고 그냥 손님이라고 대답했어요. 수진이 제가 옛날에 시청에서 일했다면서 혹시 아는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말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잘 모르겠다고 오래전 일이라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경수가 온 거였습니다.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문이 열리면서 그가 들어왔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경수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저도 평상시처럼 응대했어요.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경수 일행이 큰 방에 앉았습니다.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5에서 6명이 함께 왔어요. 모두들 시끄럽게 떠들면서 메뉴를 정했습니다.
경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장이 직접 음식을 만드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죠. 네. 직접 한다고 답했어요. 그럼 옛날 솜씨 그대로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경수가 제 요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30년 전 저는 경수를 위해 자주 요리를 해줬어요. 늦게까지 일하는 그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기도 했죠. 주문하신 음식 준비하겠다고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요리를 시작했는데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30년 만에 경수에게 음식을 해주는 거였어요. 어떤 기분일까요? 수진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한경수 후보가 엄마를 안다고 하더라면서요. 옛날에 함께 일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엄마가 일 잘했다고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경수가 저를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언급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옛날 동료였을 뿐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어서 내갔어요. 경수가 첫 번째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맛있다고,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한정식집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경수 일행이 나갈 때였어요. 경수가 잠깐 뒤에 남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었지만 지금은 곤란하다고 답했어요. 손님들도 있고 해서요. 그럼 언제 시간 되냐고 물었지만 시간 낼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경수가 말했어요. 우리 사이에 미안한 게 많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안해할 건 제가 더 많은데 경수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니까요.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재촉했어요. 경수가 아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경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0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불안했어요. 경수가 시장이 되면 자주 만날 텐데 과거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됐습니다. 특히 수진이 걱정됐어요. 그 아이는 아직 모르거든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말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 몰랐어요. 경수의 등장으로 제 마음도 제 가족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장남 도훈이 한정식집으로 왔어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도훈이는 요즘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큰 사업 하나 들어왔다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시 외곽에 대형 쇼핑몰 짓는 거라고 했어요. 개발권만 따내면 대박이라면서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도훈의 눈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뭐든지 크게 벌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권 따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한경수 후보 쪽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작만 되면
쉽게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훈이 경수와 연결되다니.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도훈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도훈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는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요즘 세상이 어떤데 그런 식으로는 사업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평생 이런 작은 식당이나 운영하면서 살라는 거냐고 했어요. 도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인생을 비하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도훈이 경수와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한경수 후보 쪽 사람들과 언제 만나기로 했냐고 물으니 내일 저녁에 만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궁금해서라고 둘러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훈이 경수와 만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특히 과거 일이 알려지면 큰일이 날 거예요.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가 한경수 후보 쪽과 사업 얘기를 한다던데 아냐고 물었더니 들었다고 했어요. 쇼핑몰 개발권 관련해서 미팅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지만 수진은 오빠가 이미 결정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 말이 맞았어요. 도훈이는 한번 마음먹으면 바뀌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녁, 도훈이 경수 측 사람들과 만났어요. 식당에서 만난 게 아니라 호텔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더 은밀하게 얘기하려는 거였죠. 밤늦게 도훈이 집에 왔어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잘 됐다고 했어요. 한경수 후보가 시장되면 개발권 추천해주겠다고 했다면서요. 그 대가는 뭐라고 했냐고 물으니 뭘 그런 걸 묻냐면서 그냥 선거 후원금 좀 내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선거 후원금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뇌물이었죠. 이런 식으로 거래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도훈이 화를 냈어요. 엄마가 뭘 아냐고, 사업이 어떤 건지 아냐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더 거칠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평생 한정식집만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욕심만 앞서고 뒤실은 생각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도훈의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단지 욕심이 없었을 뿐이었어요. 도훈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한경수 후보 싫어하냐고, 혹시 옛날에 무슨 일 있었냐고 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눈치는 빨랐어요. 별일 없다고, 그냥 그런 방식이 맘에 안 들 뿐이라고 했지만 도훈은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숨길 게 뭐 있냐고, 피곤하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도훈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도훈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경수와의 거래는 이미 시작됐고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한경수 후보의 부동산 개발 공약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안에 도훈의 쇼핑몰 계획도 언급돼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습니다. 도훈의 사업과 경수의 선거가 엮여버렸거든요.
과거의 비밀이 현재와 맞닿아 있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저질렀던 실수가 이제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요?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도훈이 경수와 엮이면서 제 과거도 함께 드러날 위험이 커졌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손녀 은지가 한정식 집으로 왔어요.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인 은지는 요즘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대학 과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다면서 왔습니다. 무슨 과제냐고 물으니 지역 정치 관련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특히 정치와 사업의 유착 관계를 다루려고 한다면서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하필 그런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런 어려운 주제를 골랐냐고 물으니 요즘 뉴스 보면 그런 일이 많다면서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고 했어요. 은지는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런 성격이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걱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조사하려고 하냐고 물으니 한경수 시장 후보 관련해서라고 했어요. 최근에 부동산 개발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미리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은지가 도훈의 일까지 파고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다른 주제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은지는 왜 그러냐고 반문했어요. 사실을 알아보는 건데 뭐가 위험하냐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민감하다고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길 수 있다고 했지만 은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왜 그러냐고 평소에는 정의롭게 살라고 하셨으면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정의롭게 살라고 가르쳤던 게 저였는데 정작 제가 맡고 있으니까요. 그냥 할머니가 걱정돼서 그렇다고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다면서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 삼촌이랑 한경수 후보가 만난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뭔 소리냐고 물으니 한경수 후보가 삼촌한테 말했다고 했어요. 삼촌 어머니를 옛날부터 알고 있다고, 시청에서 함께 일했던 유능한 분이었다고 했다면서요. 은지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게 할머니 얘기냐고 할머니가 예전에 시청에서 일하셨다면서 물었습니다. 그런가 보다고 옛날 일이라 잘 기억 안 난다고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한경수 후보랑 어떤 일을 하셨냐고, 혹시 특별한 관계였냐고 했습니다. 특별할 게 뭐 있냐고, 그냥 직장 동료였을 뿐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은지는 할머니 표정이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숨길 게 뭐 있냐고, 그냥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날 뿐이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조사해 보겠다고 30년 전 시청 자료를 찾아보면 뭔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과거 일은 그냥 덮어두는 게 좋다고 했지만 은지는 왜 그러냐고 반문했어요.
진실을 알면 안 되냐고. 할머니는 왜 자꾸 막냐고. 혹시 할머니도 그 일에 연루되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알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다고 했지만 은지는 그런 건 진짜 진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의 저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정의감이 강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성격 말입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저는 포기 안 할 거라고. 삼촌의 사업이 정당한지, 한경수 후보가 깨끗한지 반드시 알아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간 후,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은지가 계속 파고들면 30년 전 일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수진이가 걱정됐어요. 은지는 수진의 딸인데 엄마가 사실 한경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도훈이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가 이복 누나의 친아버지라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며칠 후 은지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30년 전 시청 기록을 찾았다면서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어요. 그 안에 제 이름도 있었고 경수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경수 후보의 직속 보좌관이었다면서 그리고 둘이서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했다고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절망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고 했어요. 1995년에 갑자기 할머니가 그만두셨다고, 한경수 후보도 같은 시기에 시의원직을 사퇴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점점 핵심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말로 모르겠냐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은지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로 알고 싶냐고 물으니 반드시 알고 싶다고 답했어요. 그럼 각오는 돼 있냐고.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알고 싶다고. 거짓 위에 쌓인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은지가 옳았거든요. 30년 동안 숨겨온 거짓말 때문에 가족들이 진실을 모르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알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요. 언제까지냐고 물어서 한 달만 달라고. 한 달 후에 모든 걸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은지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사는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죠. 그날부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은지의 취재가 계속되면서 과거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훈의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히 봉인해뒀던 과거가 조금씩 균열을 보이면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절친 서미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 좀 보자고. 전화로는 말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미란의 집에 가니 그녀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한낮부터 소주를 마시는 걸 보니 뭔가 큰일이 있었나 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한경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냐고, 왜냐고 물으니 며칠 전에 그 놈이 먼저 연락했다고 했어요. 미란이 소주잔을 털어넣으며 말하더라고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뭔 소리냐고, 경수가 왜 연락을 했냐고 물으니 나 때문이라고 했어요. 나 때문에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경수, 그 놈이 말하더라고요. 정옥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느냐고 했다면서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 떨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했다면서 연락 안 한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얘기도 했냐고 물으니 미란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보는 미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일이 아직도 생각난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한경수 그 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미란도 그때 그 일에 연루됐었거든요. 저와 경수 사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증거인멸을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미란이 말했어요. 나는 너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한경수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미란이 소주병을 집어던졌어요. 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하냐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했어요. 진정하라고 했지만 미란은 진정하라고 하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년 동안 입 다물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 놈이 시장된다고 하냐고 했습니다.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그때 공범이었다고, 한경수 그 놈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다고 했어요. 그만하라고, 과거 일이라고 했지만 미라는 과거 일이냐고 반문했어요. 너는 좋겠다고, 새로운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미라는 그 일 이후로 결혼도 못했거든요. 트라우마 때문에 남자를 믿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때 일로 미안했다고.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어떻게 하긴 한경수 그 놈 망가뜨리는 거라고 했어요. 미란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뭔 소리냐고 물으니 기자한테 다 말할 거라고 했어요. 30년 전 그 일, 한경수가 어떤 짓을 했는지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나도 연루된다고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너도 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고, 애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했지만 그건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란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쌓인 한이 터져 나오는 거였죠. 제발 조금만 더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이미 연락했다고 했어요. 장하영이라는 기자한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장하영.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수진의 대학 동창이었던 것 같았는데요. 언제냐고 물으니 어제라고, 오늘 만나기로 했다고 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미란이 기자에게 모든 걸 말하면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결정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30년 만에 과거가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하영이 연락했다고, 엄마에 대해서 취재하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옛날에 시청에서 일하셨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거였어요. 미란의 복수가 시작됐고, 저희 가족의 평화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취재 받지 말라고 했지만 수진이 왜냐고 물었어요. 엄마가 뭔가 숨기시는 게 있냐고 했습니다. 수진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미란의 배신이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비밀을 지켜왔던 동지였는데 이제는 제일 위험한 적이 되어버렸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미란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미 기자에게 연락까지 했으니까요. 제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끝이 났고 이제 폭풍이 몰아칠 차례였습니다. 수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한정식 집에 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하영이 가져온 자료를 봐야겠다고 했어요. 무슨 자료냐고 물으니 30년 전 엄마와 한경수 후보에 관한 자료라고 했어요. 서미란 이모가 증언한 내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미란이 모든 걸 말한 거였습니다. 왜 그런 걸 가져오냐고 했지만 수진이 말했어요. 이제 숨기지 말라고, 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충격이 섞인 표정이었죠. 뭘 알았다는 거냐고 물으니 엄마가 한경수 후보와 연인 관계였다는 것과 그때 정치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다면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지였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제 출생증명서라고 했어요. 정확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수진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알아낸 거였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경수 후보냐고 물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속아 살았다는 분노가 느껴졌어요. 왜 말 안 했냐고, 30년 동안 왜 숨겼냐고 하면서 수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평생 믿고 살았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죠. 아빠라고 부르고 살았던 분은 뭐냐고, 저한테는 어떤 의미였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기르신 아버지는 정말 너를 사랑했다고 답했어요. 그럼 친아버지는 어떻냐고, 한경수는 저를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모를 거라고 했어요. 내가 말 안 했으니까요. 수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어떻냐고, 도훈 오빠는 제 친오빠가 아니라는 얘기냐고 물었어요. 이복남매라고, 같은 엄마를 뒀으니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그제서야 평생 궁금했던 것들이 이해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랑 저랑 이렇게 달랐구나,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랬구나 하면서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수지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냐고 했어요. 30년 동안 거짓말 하신 건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훈이 들어왔어요. 수진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였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냐고 물었지만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앉으라고. 엄마가 얘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뭔 얘기냐고 도훈이 물으니 수진이 말했어요. 오빠의 사업 파트너 한경수 후보가 누군지 아냐고. 제 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서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30년 전에 한경수 후보와 연인 관계였고 저는 그때 태어난 아이라고 수진이 설명했어요. 그럼 한경수 후보가 수진이 아버지라는 얘기냐고 도훈이 물었고 수진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훈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게 정말이냐고 물었지만 답하기 전에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한경수 후보도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라고,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도훈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럼 한경수 후보는 자신의 친딸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랑 사업 얘기를 했다는 거냐고 물었고 수진이 그렇다고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건 은지가 이 모든 걸 취재하고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모든 게 얽혀버렸습니다. 도훈의 사업, 수진의 출생 비밀, 은지의 취재, 미란의 복수. 30년 전 사건이 현재와 완전히 연결된 거였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한경수 후보한테 말할 거냐고,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걸 말할 거냐고 물었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고 했어요. 도훈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는 사업 그만둘 거라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날린 거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 여동생 친아버지랑 사업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도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모든 관계가 뒤엉켜 버렸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숨기고 살 것인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미란의 증언으로 시작된 폭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거였습니다. 혈연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이러니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모든 관계를 다시 정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거대한 착각과 오해들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어요. 은지가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면서 말했어요. 방송 준비가 다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인터넷 생방송으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야겠냐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한 번 방송이 나가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은지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지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정의감에 불타는 모습이었죠. 장하영도 함께 왔어요. 전문 기자답게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냐고, 방송에서 증언하는 거 말이냐고 물었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고 답했어요. 실제로는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은지가 물었어요. 도훈 삼촌이랑 엄마는 언제 오냐고요. 곧 올 거라고 답했습니다. 수진과 도훈을 불렀거든요. 가족들도 이 방송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시쯤 수진과 도훈이 왔어요. 둘 다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방송할 거냐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그만 숨기고 살고 싶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한경수 후보는 어떻게 되냐고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그건 그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했어요. 도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제 사업은 완전히 망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어요. 8시가 되자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은지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30년 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정치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30년 전 신문 기사들이 나왔어요. 부정선거 의혹, 한경수 시의원 사퇴 등의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실 분을 모셨다고 하면서 한경수 후보의 전 보좌관이셨던 박정옥 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달라고 하자 1995년에 한경수 시의원 측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경수 본인이 아닌 주변 인물들이 저지른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 당시 자료들이 나왔어요. 은지가 며칠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었죠. 그럼 한경수 후보는 무죄였다는 말씀이냐고 물으니 네, 하지만 저는 그를 지키려고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답했어요. 그것이 제 죄라고 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화면에 올라왔어요. 대부분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고 은지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박정옥 사장님과 한경수 후보 사이에 숨겨진 관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씀해달라고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이 말을 하면 수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였거든요. 네. 저와 한경수는 연인 관계였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감쌌어요. 전국 방송에 자신의 출생 비밀이 공개되는 거였거든요. 그 아이가 누구냐고 물으니 제 딸 수진이라고 답했어요. 한경수 후보의 친딸이라고 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너무 많은 댓글이 올라와서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경수 후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답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왜 숨겼냐고 물으니 그가 정치 생명을 잃을까 봐 걱정됐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제 새로운 가족이 상처받을까 봐서라고 했습니다. 장하영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최근 한경수 후보와 이도훈 사장의 부동산 거래는 어떻게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훈은 자신의 이복 누나의 친아버지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답했어요. 서로 모르는 채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30년 전 스캔들, 숨겨진 혈연 관계, 최근의 부동산 거래까지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어요. 기자들, 시민들, 정치인들이 모두 진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고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제 숨길 게 없으니 홀가분하다고 답했어요. 밤늦게 한경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 봤다고. 수진이가 제 딸이라는 게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라고 답했어요. 왜 말 안 했냐고 물으니 당신을 지키려고 했다고 답했어요. 그때 상황이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를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그건 수진이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모든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건가요?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모든 걸 털어놓고 나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더 이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진과 도훈, 그리고 은지까지 모두 충격을 받았겠지만 진실을 아는 것이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혈연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정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방송 이후 3일 동안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한경수는 시장 선거에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도훈의 부동산 개발 사업도 무산됐고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30년 만에 드러난 숨겨진 스캔들이라면서 온갖 추측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경수 후보가, 아니 아버지가 만나자고 한다면서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인 것 같았습니다. 만날 거냐고 물으니 한 번은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그날 오후 한정식 집에서 30년 만에 재회가 이뤄졌습니다. 경수와 수진, 그리고 저까지 함께 앉았어요.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경수가 어색하게 말을 꺼냈어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이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불러도 될까 하면서 30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했는데 그럴 자격이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연은 바뀌지 않는다고 수진이 답했어요. 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수진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늦게 알게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30년 만에 아버지와 딸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경수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저한테도 사과해야 할 말이 있다고. 30년 전에 제가 당신한테 짐을 너무 많이 지웠다고 했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제가 선택한 일이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혼자 키우게 했다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면서 경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도훈이 들어왔어요. 며칠 동안 충격에 빠져 있던 도훈이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경수 후보님이라고 부르자 경수가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도훈도 몰랐다고, 제가 거래하던 분이 수진이 아버지인 줄은 몰랐다고 답했어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경수가 물으니 접을 거라고 답했어요. 다시 작은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도훈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평소 같으면 더 큰 사업을 꿈꿨을 텐데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경수가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지만 도훈은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수가 돌아갔어요. 앞으로 수진과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은지가 왔어요. 어떠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후회는 전혀 없다고 답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으니까 몸이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은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작품 만들었다고, 교수님이 정말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경수 할아버지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뭘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다시 만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궁금했어요. 3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경수가 다시 한정식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 왔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정갈하다고, 당신 음식 솜씨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 못하다고 했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다면서 은은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그 미소 그대로였어요. 저와 함께 산책 한번 하실래요라고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자주 걸었던 그 길 말이라고 했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 경수와 함께 강변을 걸었어요. 30년 전 자주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다고 했더니, 그럼요,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다고 답했어요. 우리도 많이 변했다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경수가 말했어요. 저 이번에 정계 은퇴하기로 했다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할 일도 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결정인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쓸쓸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 뜻이냐고 물으니 정옥 씨는 어떠냐고,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30년 후에 다시 시작하자는 뜻일까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했지만 나이가 뭐 대수냐고 했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30년 전에 못다한 얘기가 많다고, 이제라도 해보면 안 될까 하고 물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30년 전 첫사랑과 다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며칠 후 수진에게 경수의 제안을 얘기했어요. 엄마 맘대로 하라고.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승낙을 받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해 가을, 경수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지만 첫 결혼처럼 설렜습니다. 결혼식 날 저녁, 한정식집 마당에 앉아서 옛날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30년 전 단체 사진도 있었고, 경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불에 태우면서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 삶은 내 거다. 과거의 죄책감과 비밀들이 모두 제가 되어 날아갔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들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수가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후회 없냐고 물으니, 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 답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정한 해방이었어요. 거짓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